이 주제는 아파트 선택 시 뭐 팁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그리고 신혼부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을 때 어떤 아파트를 좀 알면 구하면 좋을까요?라고 추천해 했었을 때 주세요. 이런 네, 내용이네요.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써봤고요. 첫 번째, 초품화 아파트.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여기서만 보면 아시다시피 초품화라는 초등학교, 우리 교육과정 중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가장 어릴 때이고 그리고 가장 부모의 그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시기죠.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들이 아파트 선택할 때 초등학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아파트에서 길을 안 건너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냐? 네,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네, 차를 안 타고 갈 수가 있냐? 네,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떤 주부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는 날 비에 안 맞고 우리 집까지 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종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이건 간단한 팁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중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지금까지 거래량과 이제 매수 추이를 보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덜 떨어지고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준비한 내용은 동강거리 넓고 뷰 좋은 곳.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매수자들이 이걸 되게 원하세요. 내 앞에 거실의 뷰와 내 다른 뷰가 다른 아파트가 보이거나 다른 세대가 보이지 않고 그런 자연적인 그 광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역세권에 있는 뭐 지곡동에 있는 뭐 뷰가 뭐 호수뷰라든지 아까 말했던 음파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금강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네, 얘기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앞에가 좀 튀어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강거리가 넓고 조금 뷰가 나오는 데들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되게 좀 용이하게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매도할 네네. 수 있다. 같은 평수나 같은 층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강거리가 이제 그거네요. 저희 딱 창문 열었는데 아파트들만 앞에 쫙 있어. 이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네네. 얘기인 거네요. 이제 사실 이런 두 번째 내용은 나중에 매도할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네. 다음 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사면보다 평지 판상형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매도에 보면 용이하게 평지에 있는 구조가 훨씬 또 매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축 아파트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곳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나중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될 때 동강거리가 넓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곳은 되게 나중에 건물이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기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네.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용적률하고 네. 건폐율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건폐율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의 토지 위에 얼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제가 100평이란 땅이 있어. 네. 그럼 100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네. 이게 건폐율이네요. 네네. 그럼 용적률은 뭔가요?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냐를 용적률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내가 100평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야. 네네. 그럼 50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네.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50평을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50평이 1층이면 50평, 네. 2층이면 100평, 네. 3층이면 150평, 네, 그런 4층이면 식으로 200평이잖아요. 네네. 이게 제한이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 해당하는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토지대장이라는 거를 띄워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그 해당하는 모두 다 같지는 않고요. 뭐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뭐 상업 시설은 뭐 몇 프로 다른 것처럼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낮은 곳을 구입을 하면 나중에 조금 더 투자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건폐율이 낮은 게 좋다. 네네. 그러면은 100평 있는데 40%만 지을 수 있는 데가 더 좋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럼 60%보다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 거래가 많은 아파트. 이거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나중에 팔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기가 많고 거래가 많은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예, 말씀드릴까요? 남양 위주로 배치된 아파트라고 써 있네요. 네, 남향 위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건축이 남향을 끼고 있어야 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뭐 실제로 제 생각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럼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남향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제 기존의 남향을 많이 선호했고요.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데는 남을 품고 있는 남서, 남동 이런 식으로 완전 남이 아니라도 네네. 그렇게 좀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서 좀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위주로. 그럼 다음 거는 구축 아파트는 탑층과 저층, 사이드는 피해라. 네. 이 구축 아파트가 어떤 거죠? 구축 아파트는 대략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가 되다 보면 이제 연수가 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노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되게 많이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층과 저층 사이드를 피해라라고 했는데 탑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좀 건축법에 따라서 단열 부분이 이제 점점씩 구축으로 되다 보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저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층에 한 2개 옷 정도밖에 없거나 뭐 네. 많아야 4개 옷 정도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복도식이라고 해서 복도가 쭉 있고 그 안에 아파트들이 쭉 있으면 네. 양쪽 끝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단열 문제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생길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양 옆에서의 열은 막아주니까 네. 그래서 양 사이드는 좀 피해라.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히 이것도 다 모든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탑층과 저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다 보니 역류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역류. 네. 아 그렇군요. 뭐 몇몇의 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뭐 물티슈나 뭐 막히는 것들을 내려보내서 1층에 계신 분들이 역류가 돼가지고 실제로 뭐 변기에 오물이나 뭐 하수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 역류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탑층, 저층, 사이드는 단열 문제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되도록이면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그런 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언덕에 있는 데들은 좀 생활 편의 시설을 가는데 되게 힘들고 그리고 평지에 있는 데보다는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좀 떨어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걸어 올라가야 되고 맞아. 네, 그리고 무거운 거 짐, 주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다면 그걸 들고 가야 되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래서 사실 청년들 중에서 이제 네. 장 보고 걸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덕 부분과 나홀로 아파트는 좀 안타깝게도 혼자 있다 보면 좀 그 주변의 인프라를 이득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좀 세대수가 많고 거루고루 같이 살 수 있는 좀 많은 단지들이 있는 데를 가면 매도가 좀 쉽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어쨌든 세대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네네. 그 앞에 분식점 최소 분식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도 많이 있는 반면에 네. 세대수가 확보가 안 되면 그런 게 없는 경우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걸 피해라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네.